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과 가족 97명이 오늘 군 수송기를 타고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규모 폭격으로 레바논에서 3주 만에 사상자가 10,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단행한 미사일 공격으로 북한군 장교 6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공습 당시 러시아군의 훈련을 참관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10월 열려온 세계 불꽃 축제가 오늘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도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관람객들이 일찍부터 밀려들었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첫 주말을 맞아 여야 지도부는 지역을 돌며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부산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인천 강화를 방문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바논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들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교민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폭탄이 떨어지고 있다고 레바논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아직 레바논에 30여 명의 교민이 있는 만큼 정부는 계속해서 상황을 주시할 계획입니다. 첫 소식은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민들을 태우고 복귀하는 군 수송기가 서서히 공항의 모습을 보입니다. 가족들을 맞이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교민들은 밝은 표정을 보이며 비행기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레바논에 체류하던 국민과 가족 97명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일단은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고.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철수를 위한 군 자산의 즉각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간 항공편이 사실상 사라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된 군 수송기 시그너스는 외교부 신속대응팀과 함께 무박 38시간의 임무를 완수하며 교민들의 구출을 이끌어냈습니다. 제1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철수로 레바논에는 약 30명의 교민이 남게 됐는데 주 레바논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이 함께 남아 현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 정세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세계 전선에서 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과 1년째 전쟁을 이어오고 있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리고 1,600km나 떨어진 예멘의 후티 반군입니다. 이 세 개 세력은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반이스라엘 세력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앞서 새로운 질서라는 작전명처럼 중동의 정세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5차 중동 전쟁이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스랄라에 이어 후계자로 거론되던 인물도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현재 나스랄라의 장례도 치르지 못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지만 이스라엘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사상자는 10,000명에 육박합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소총을 쥐고 후퇴하지 않겠다고 항전을 다짐했습니다. 먼저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바논 국경을 지나던 이스라엘 헬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새벽부터 수도 베이루트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한 시뻘건 화염과 폭발음은 날이 밝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지상과 공중에서의 파상 공세에 레바논의 주요 시가지는 이스라엘군에게 점령당했습니다. יש לנו תוכניות, אנחנו נפעל במקום ובזמן שנחליט.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새 수장으로 거론되던 하셈 사피에딘의 사망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 국영 언론은 지하 구조물에 숨어있던 사피에딘이 이스라엘의 벙커버스터 폭탄 투하로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습니다.
레바논 난민 캠프에 머물던 무장단체 하마스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의 지도자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는 지난 2020년 1월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촉구했습니다. ضاعفوا مساعيكم وقدراتكم وعززوا تلاحقكم وقاوموا العدو المعتدي وأفشلوه. 한편 최근 3주 동안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으로 레바논 내 사망자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현재 100개 이상의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 공격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은 하지만 확전은 막으려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전 총리들이 잇따라 이란의 핵시설 타격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석유시설 공격이 아닌 다른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강력한 폭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미군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을 겨냥해 군사시설 15곳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번 조치는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미국과 연합국 그리고 상선들의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후티 반군은 지난 1일 홍해에서 영국 유조선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후티 반군을 향해서는 미군이 선제 타격까지 나섰지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확전은 여전히 자제시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보복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석유 시설이 아닌 다른 대안을 주문했습니다. If I were in those shoes, I'd be thinking about other alternatives than striking oil fields.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이란의 핵 관련 시설까지 공격할 수도 있다는 전직 에우드 바라크 이스라엘 총리의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동 위기가 계속 고조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도 내비쳤습니다. No administration has helped Israel more than I have.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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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think Bibi should remember that.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휴전이 아닌 확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 행보는 바이든 행정부와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 지역에 발사한 미사일에 북한군 장교 6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관계가 그만큼 밀접하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파병 요청을 했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지만 푸틴은 부인한 바 있습니다. 안병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인근 러시아 점령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20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했는데 이 중 6명은 북한군 장교였다고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군의 공격 작전과 방어를 위한 훈련을 참관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공병 부대를 포함해 일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등 점령 지역의 건설 작업에 북한 노동자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Russia has no legitimate reason, none at all, for making Iran and North Korea de facto accomplices in its criminal war in Europe, with their weapons, killing us, killing Ukrainians, and helping Putin steal our land from our people. 우리 정보당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북한의 조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에게 100만 발 이상의 포탄을 공급받았고 우크라이나를 향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장 많은 무기와 탄약을 들이민 건 미국과 서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지난달 숙소를 무단 이탈해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어제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더 많이 주겠다고 한 곳에 취업한 겁니다. 고용부가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지난 8월 입국한 필리핀 여성은 모두 100명. 이 가운데 2명이 지난달 15일 근무 12일 만에 강남구 공동숙소를 이탈해 연락이 끊겼습니다. 행적을 추적하던 법무부와 경찰이 어제 부산 연제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이들을 검거했습니다. 카드 쓰는 거랑 추적해 보니까 고속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동한 게 나왔었고요. 여성들은 붙잡힌 숙박업소에 취업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받는 월급 206만 원보다 더 많이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무부는 부산으로 내려간 경위와 취업 배경을 조사한 뒤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고용부는 가사관리사들의 불만 사항을 고려해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한 달에 한 번 월급제로 지급되는 임금을 2번에 나눠 격주마다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권 침해 논란이 일었던 오후 10시 통금도 해제했습니다. Most of us ends our shift at 8 p.m. and then we come home at 9 p.m. We should at least have that freedom here because we're adults. 서울시는 격주급제 도입을 원하는 가사관리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는 동시에 계약서 수정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10대 여대생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이 범행 전 경찰과 면담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신고해 박대성의 가게로 출동했는데 경찰은 별다른 징후가 없다며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20여 분 뒤 살인이 벌어졌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0시 15분쯤 동생의 극단적 선택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의 형이었습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박대성이 운영하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박대성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담배를 피고 있었고 경찰에게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자살 의심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20분 정도 뒤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든 박대성은 길을 걷던 17살 소녀를 따라가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경찰은 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살은 범죄가 아니고 생명 때문에 조치를 해주기 위해 나가는 거지. 타인에 대한 범죄가 저게 아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대처할 만한 게 없. 하지만 박대성이 폭력 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험성 판단, 평가가 조금 더 정교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있는 거죠. 바로 철수하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범죄 예방을 둘러싼 논란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일고 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지역 경찰들에게 과중한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글은 현재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갔고 경찰청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경남 하동의 한 파출소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지 36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지정된 순찰 근무 시간에 순찰을 결략하고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후 경찰청은 특별 점검을 거쳐 지난달 26일부터 2시간 넘게 순찰차를 운행하지 않으면 사유를 경찰 내부망에 입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한 현직 경찰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원글을 올렸습니다. 글에는 24시간 숨도 못 쉬게 순찰을 돌리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 징계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지침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10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청원 요건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장 탄핵 글까지 올라와 안타깝다며
조직 운영 효율화 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적인 경찰 인력이 적지는 않아요. 문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거.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는 한 경찰청은 탄핵 청원글과 관련해 별도의 대응을 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야구 팬들에게 가을은 설레는 계절이죠.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최초로 5위 팀의 뒤집기 마법을 보여준 KT 위즈가 LG와의 준 플레이오프 1차전까지 승리하며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만원 관중 앞에서 펼쳐진 프로야구 준 플레이오프 1차전 현장을 신영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준 플레이오프 1차전을 앞두고 KT 위즈 팬과 LG 트윈스 팬이 악수와 함께 포옹을 나눕니다. 훈훈한 장면이지만 승부의 세계에 양보는 없는 법. 만원 관중이 들어찬 잠실 야구장에선 경기 시작 전부터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꼴등부터 타이브레이크 경기까지 겪고 가을 야구 올라오게 됐는데 그래서 우승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겨야죠. 3대1? 맞아요. 3대1로 이길 것 같아요. KT는 3연전하고 올라왔으니까 체력적으로도 저희가 좋고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대0으로 하는 LG가 이길 것 같습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 속 1차전을 가져간 승자는 마법사 군단이었습니다. 문상철이 투런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하더니 배정대와 심우준의 연속 2루타로 석점을 낸 KT. 와일드카드 결정 2차전 불펜 등판 후 하루만 쉬고 선발로 나선 고영표의 4이닝 1실점 호투와 중간 투수들의 짠물 투구를 앞세워 마법 같은 가을 야구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또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계속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길게 야구하겠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치고 일주일간 푹 쉰 뒤 준 플레이오프에 나선 LG는 타선이 막히며 KT의 기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1차전 승부를 마친 두 팀은 내일 오후 이곳 잠실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맞대결을 펼칩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곳곳이 축제였습니다. 날씨만으로도 외출할 이유가 충분할 정도로 화창하기까지 했는데요.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 주말 풍경을 정치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가족끼리 합심해 치즈를 길게 늘려봅니다. 치즈의 성지답게 아이들도 치즈를 주무르고 자르느라 여념이었습니다. 가을꽃이 만발한 목장에선 추억을 남깁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니까 너무 즐겁고 또 많은 즐길거리도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지리산 천년고찰에선 이생 요가 대회가 열렸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공개된다는 국보 301호 궤불 앞에서 참가자들이 요가 강사의 몸짓을 따라합니다. 기꺼이 마당을 내준 스님도 요가 삼매경에 빠졌습니다. 어린아이도 서툴지만 열심입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참가자들은 요가 동작을 취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마음도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기도 좋고요. 그냥 여기 자체가 그냥 분위기 자체가 좋아서 더 수련이 잘 되는 느낌? 경북 구미에서는 미식축제가 열려 구름 인파가 모였습니다. 전문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 식도락가를 유혹합니다. 음식들도 맛있게 잘 되어 있고 깔끔하고 자리도 깔끔하고 모든 게 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씨 속 중부지방은 내일도 화창하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는 모레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정부가 중국산 배추를 수입한 이후 배추 가격은 다행히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포기에 8,000원을 넘는 수준이라 금배추 소린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김장철을 앞두고 수입 배추를 추가 확보하고 배추 농가에 비료를 싸게 공급해 배추값 잡기 총력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1인당 배추 3통만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 문구가 붙었습니다. 배추 가격을 할인하다 보니 수요가 많은데 물량까지 부족하다 보니 구매에 제한을 둔 겁니다. 배추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김치 담그는 것도 힘들어서 그냥 사 먹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행히 지난달 말 한 포기에 10,000원에 육박했던 배추 가격은 8,000원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50% 넘게 비싼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국산 배추가 들어오면서 가격이 주춤한 가운데 정부는 3,000톤을 추가로 수입해 공급을 늘릴 계획입니다. 또 배추 재배 농가에 비료와 약재를 할인 공급해 하루라도 빨리 가을 배추를 출하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양제라는 게 배추 생육 촉진이라든가 아무래도 배추 상품성 이제 좋게 하는 거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래도 생산비 쪽에 조금 경감은 되겠죠. 정부는 이번 달 말에는 배추 가격이 진정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이상 기후로 배추 재배 면적 자체가 줄어든 점이 마지막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1년에 한 번 서울 하늘을 환상적으로 바꿔놓는 세계 불꽃 축제가 조금 전 한강 여의도 일대에서 시작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범수 기자, 시민들 많이 나왔나요? 네, 조금 전인 저녁 7시 20분 첫 번째 불꽃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공연을 기다려온 시민들, 쩌렁쩌렁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터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오늘 주최 측 추산 107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강시민공원에 마련된 관람석은 당연히 매진됐고요.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곳곳에도 관람객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축제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명당 차지하기 경쟁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10시쯤에 도착한 것 같아요. 이제 주차하려면 일찍 출발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행사장에선 이른 오후부터 부대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바람과 따뜻한 볕을 즐기는 나들이객들, 깊어가는 가을에 흠뻑 젖어든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피크닉도 즐기고 하는 겸사겸사해서 왔어요. 추억을 쌓는 의미가 더 깊을 것 같아요. 네, 보기만 해도 설렙니다. 오늘 불꽃놀이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팀이 각자의 출신지 느낌을 녹여낸 불꽃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 팀은 캘리포니아 지역의 쨍쨍함이 연상되는 화려한 불꽃을 쏘아 올렸고, 일본 팀은 아기자기하면서도 우아하게 가을밤을 밝혔습니다. 아름다운 불꽃에 관람객들은 때로는 홀린 모습으로 때로는 웃음꽃을 피우며 빠져들었습니다. 밤 9시 무렵까지 1시간 반 동안 가을밤의 향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측 말대로 100만 명 넘게 모였으면 교통 정체가 말이 아닐 것 같은데요. 주변 상황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오후 서울 여의도 일대 도로가 시속 10km 안팎으로 떨어지며 많이 밀렸습니다.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구간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여의도를 지나는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열차는 대폭 늘렸습니다. 하지만 여의나루역은 행사가 한창일 때는 지하철이 서지 않고 무정차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모였으니 안전사고도 걱정이 됩니다. 당국에서도 대비에 나선 상황인 거죠? 네, 서울시와 경찰 모두 대규모 인파사고 가능성에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기동대와 순찰대 등 총 2,400명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주변 차로를 통제해 인파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조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예행 훈련도 이뤄졌습니다. 당국은 현장을 찾은 시민들이 안전은 물론 쓰레기 수거 등 에티켓 지키기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불꽃축제 현장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재보궐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지도부는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텃밭인 부산을 찾아 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비판하면서 1박 2일간의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험지로 꼽히는 인천 강화군에서 심각하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금정구를 찾아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인파에 둘러싸여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한 대표는 부산을 향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며 텃밭 민심잡기에 나섰습니다. 저는 2007년, 8년 그때 부산에 살았습니다. 그때 금정산성 많이 갔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제가 술을 못 먹지만 막걸리를 못 먹지만 거기서 파전을 많이 먹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판한 한 대표는 지지층 결집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당은 또 중앙정치에서나 자기들이 해온 정치적인 야합을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땅 금정에서 무슨 단일화 쇼를 하려고 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보수 텃밭인 인천 강화군을 찾아 험지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인 강화군 주민들이 악화된 남북관계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당근은 버리고 오로지 채찍으로만 강경 일변도로만 간다고 해서 세상 일이 해결이 됩니까? 이게 가장 바보 같은 짓이죠. 탄핵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진 않았지만 2차 정권 심판을 호소하며 비판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 그러면 도중이라도 끌어내리는 것, 이게 바로 민주주의고.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전남 곡성에서 집중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 11월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파헤쳐 다음 달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에는 여론이 뒤집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심판본부를 꾸린 민주당은 다음 주 시작하는 국정감사를 벼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별로 김 여사 의혹 관련 파트를 나눠 준비 중이라고 전한 가운데 국감에서 나온 의혹들을 종합해 다음 달 더 센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권 하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일들이 모두 김건희로 통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표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발의하고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명품백,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보다 수사 범위가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11월을 여론이 반전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각각 징역 2년, 3년이라는 최고 형량을 구형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1심 결과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하냐가 핵심인데 유죄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 전망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경우에는 정부 여당의 지지도가 소폭 상승하지 않을까. 선거 수위에 따라 이재명 대표가 의원직 상실은 물론 다음 대통령 선거에도 나설 수 없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최대한 파고든다는 전략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오늘은 국회 반장인 서정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상황부터 볼게요. 이탈표가 4표 나왔는데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탈표였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표결 직후 검표하는 장면인데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으로 4표를 표현하는 장면이 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는 많아야 한두 표다 이런 예상이 나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4표나 나온 겁니다. 예. 국민의힘은 주말인 오늘도 뒤숭숭했습니다. 예. 저는 단일 대우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일 대우는 여전히 확고히 유지되고 또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근데 서 기자, 통과되려면 8표가 필요했는데 4표면 안심한 상황일 것 같은데 왜 뒤숭숭했을까요? 네, 중요한 건 4표가 이 순간에 나왔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 대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했습니다. 이 당내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모레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세에 모든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집중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용산도 표 단속을 기대했던 건데 예. 이 4표나 이탈을 한 셈이니까 큰 균열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친한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경고성 이탈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예. 오늘 통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고성 이탈표다. 단순 사과로는 끝나지 않고 향후 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또 입장 표명을 해야지만 성난 여론이 가라앉을 수 있다.
단순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국감 이후 11월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고민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진스의 한일 씨예요. 국감에 출석한다는 의미입니까? 네, 모레부터 국감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해마다 화제의 증인 또는 참고인이 국감 현장에 나타났는데 올해는 뉴진스 멤버인 이 한희 씨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25일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럼 한일 씨가 가수니까 문화체육 관광이 여기 상임위에 출석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렀습니다. 예. 이 최근 불거진 아이돌 따돌림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맡고 있는 이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 책임자도 같은 날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연예인이 국감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네, 지난해에는 90년대 청춘 스타였죠. 이 가수 겸 배우 김민종 씨가 이 K-팝 사업 의혹 관련해서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당시 발언을 했던 이 소감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감이라는 곳이 도대체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또 벌금도 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뉴진스 한일 씨가 나올지 또 나온다면 무슨 말을 할지가 궁금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가는 건데요. 국회가 이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해서 반드시 나올 의무는 없습니다. 이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직 이 한희 씨의 출석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흔행몰이 가십성 보여주기식보다는 그래서 본질에 충실한 국감이 돼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정표 기자였습니다. 거의 종일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 그러다 보니 인터넷 속도에 민감하게 되죠. 보통은 기본 제공 데이터가 다 소진되면 낮은 속도로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는데 최근 KT에서 데이터가 남아있는데도 속도를 제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KT는 책임을 사실상 이용자에게 돌렸지만 알고 보니 시스템 오류였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월 5만 원짜리 KT 휴대전화 요금제를 사용하던 이시성 씨는 지난 7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개월째 같은 요금제를 사용해왔지만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안 열리고 그 어플도 아예 실행이 안 됐었어요.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데이터를 내가 다 썼나? 하고 그 KT의 고객센터 어플에 거기엔 데이터가 남아있다고 뜨는 거예요. 알고 보니 기본 제공 데이터 10GB 중 일부가 남아 있었는데도 데이터 완전 소진 때 적용되는 속도 제어가 걸린 겁니다. 일주일간 불편을 겪다 KT에 문의했지만 사실상 책임을 이용자에게 돌리기만 했습니다. 전산상에 속도 제어가 걸릴 요인이 없다면서도 인터넷 설정을 바꿔라, 장소 문제일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사 결과 KT의 시스템 오류로 드러났는데 지난 3월에서 7월 사이 이 같은 피해자는 800명이 넘었습니다. KT는 9월이 되어서야 미사용 데이터에 대한 요금 5,000원 감면 혜택을 주고 사과했습니다.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할 수 없이 피해 구제에 나서고 조사를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이제 기업 윤리를 의심하게 되는. KT는 즉각 조치를 취했고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처리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전수조사를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22대 국회엔 7개의 원내 정당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대 양당을 제외한 5개 군소 정당들은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캐스팅보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한계를 유호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거대 양당을 제외한 원내 정당은 12석의 조국혁신당, 3석의 개혁신당과 진보당, 1석의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까지 5곳입니다. 20석 미만의 비교섭 단체는 정보위 활동과 상임위 간사, 주요 일정 논의에서 배제됩니다. 5개 정당 가운데 본회의장 대표연설 기회를 잡은 것도 조국혁신당뿐이었습니다. 12석을 얻은 조국혁신당은 국회 운영에서 투명 정당 취급을 받습니다. 690만 지지자 의견을 국회 운영에서 대변할 길이 없습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군소정당의 수건이지만 키를 잡은 거대 양당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양당이 말로는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양당제가 주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선거비 보존하게 되는 퍼센테이지를 좀 줄이자라고 법안을 내도 그게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당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퍼센트이거든요. 6석의 정의당이 캐스팅보터 역할을 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도 군소정당의 존재감은 확연히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소정당이 성공하려면 인물이 아닌 이념적 지향점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진단합니다. 조국 혁신당이나 개혁신당은 인물당이잖아요. 조국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오래 가기가 쉽지 않겠죠. 양극화된 정치 지형이 대결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오늘 새벽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연장현 기자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문다혜 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씨는 오늘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문 씨는 다음 주 초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설악산에 올가을 첫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단풍은 평년보다 6일이 늦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절정기는 이달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인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강원과 충북, 전북과 경북 내륙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츰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50mm, 전남 남해안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14도, 춘천은 1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대체로 25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뜻하겠습니다. 다음 주 한글날인 수요일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